습관. 오늘은 네 번째, 칭찬과 격려의 말로 아이의 공부 의욕을 이끌어내자입니다. 아이가 알아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잔소리를 해야 하는 척 해요.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때서야 공부하는 척 하는 거죠. 아이가 학교 갔다 왔나 싶으면 어느새 없어요. 노는 게 그렇게 좋을까요? 노는 게 좋죠. 우리도 노는 거 좋잖아요.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솔직히 재밌잖아요. 그죠? 아이가 신나게 놀고 들어오면 얼굴을 보자마자 숙제는 했어? 라는 말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아이는 몰라 하고 쌩 들어가죠. 또 쫓아 들어가 잔소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후가 너무 피곤해요. 그렇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저만 지치는 거죠. 숙제를 하나 싶어서 보면 딴청을 부리는 거예요. 30분도 안 걸릴 공부를 1시간 넘게 잡고 있으니 능률이 더 떨어지죠. 몸을 구부정하게 하고 배는 베베 꼬는 걸 볼 때마다 그냥 그만둬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와요. 엄마의 어떤 말이 아이를 공부하게 할까? 아이의 공부를 향한 엄마의 열정은 가끔씩 공격적인 말로 표현된다. 명령하고 지시해야 아이가 공부한다고 믿어서 그런 걸까? 아이가 눈앞에서 공부하면 제대로 하는지를 감시하고 아이가 공부를 안 하면 엄마가 더 조바심을 낸다. 이래저래 불안하다. 맞죠? 불안증은 당연히 명령과 지시로 이어진다. 오늘 안 하면 내일 안 할 것 같고 내일 안 하면 또 그 다음날도 안 할 것 같고 차라리 오늘 이만큼 하면 내일 또 이만큼 할 수 있는데 솔직히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 순간 이 위기만 잘 이렇게 도와주면 아이가 이게 습관이 돼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증은 당연히 명령과 지시로 이어진다. 그러면 아이가 하는 신용이라도 하니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것 같다. 그나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먹혀요. 또 길면 한 초등학교 때까지는 먹힐까요? 아이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맞죠? 우리가 바라던 바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는 동안 공부와 멀어질까 두렵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아이가 해야 될 거에 내가 조바심을 느끼잖아요. 왜? 또 내일이 되면 내일 할 게 또 생기니까. 그래서 기다리지 못해서 엄마가 이 한마디를 툭 내뱉으면 저 아이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기다리고 또 말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는 동안 공부와 멀어질까 두렵다. 잔소리라도 해서 습관을 잡아줘야 할 것 같다. 우리 아이와 공부는 그렇게 상극일까? 엄마가 잔소리해야 겨우 하는 척이라도 할 만큼 우리 아이는 공부를 싫어하는 걸까?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라면 공부 습관은 지금부터다.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주기 위해 공부하라는 권유의 말이 효과적일까? 하민이 엄마 오셨어요. 공부는 언제 할 거니? 라는 관심의 말이 효과적일까? 여기서 문제는 엄마의 말이 권유가 아닌 잔소리와 강권으로 들린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엄마의 어떤 말이 아이를 공부하게 만들까? 엄마가 공부하라라고 했을 때는 이미 내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안 할까봐 불안하고 지금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안 할 것 같고 불신되고 또 어때요? 지금 빨리 해놔야지 나중에 저녁에 얘가 피곤해하지 않고 그냥 빨리 또 씻고 재울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이 공부해라, 숙제해라, 네 할 거 하고 놀아라 속에 들어있으니까 이 말의 어떤 말투, 말의 온도가 어때요? 아이가 듣기에 정말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한 고등학교는 졸업을 하려면 일정 수의 과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하지 못한 과목은 아직이라는 학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 멋지죠? The power of yet. 정말 멋진 일이죠. 낙제 대신에 아직이라는 학점을 받은 학생은 자신이 배우는 과정이란 걸 이해할 겁니다. 낙제라는 것은 마침표죠. 너 여기서 떨어졌어. 그렇지만 아직은 ing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너가
하고는 있지만 아직 도달은 하지 못했어의 의미를 두 가지를 다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정말 괜찮은 말인 것 같아요. 아직이라는 말로서 앞으로 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맞죠? 미국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이 테드 강연에서 한 말이다. 어려움과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연구로 잘 알려진 그녀의 이야기로부터 학습의 어려움과 도전 역시 말 한마디로 인해 지속되거나 꺾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평소에 아이에게 꺾는 말을 많이 하는지 지속할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는 아이에게 아직이라는 말로 앞으로 나아 있는 길을 보여주는가, 아니면 낙제한 현재만 알려주는가. 조각조각 보지 말자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오늘 만약에 이 한 장을 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모든 것을 다 담지 말아야 되죠. 이 한 장이 이 20살이 된 우리 아이에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해줄 한 장인지. 그러면 ing 중에 우리가 이렇게 쭉 가는 것 중에 지금 그냥 한 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순간을 조금 더 넓게 아량 있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훈련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좋은 습관이 아이의 몸에 배려면 엄마가 아이가 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관심을 보여야 한다. 기분이 좋고 칭찬받을 일이면 아이들은 신나서 한다. 특히 공부에는 정적 강화가 필요하다. 엄마 눈에는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만 보이면 곤란하다. 이거 곤란해요. 아이가 공부할 때는 당연히 하는 거니까 지나치고, 아이가 공부할 때는 학생의 본분을 일깨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마가 잔소리하기 전에 절대 아이 스스로 공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엄마 내면의 불신과 불안의 이중주가 아이를 더 공부하기 싫은 상태로 몰고 간다. 이때 엄마가 생각하는 당연을 잘 활용하면 공부에 대해 정적 강화를 하게 되어 아이의 공부 습관을 잡아줄 수 있다. 의외로 간단하다. 아이가 공부하는 순간을 포착해서 상황 중계를 하면 된다. 중계를 할 때는 칭찬의 형식을 갖춰도 좋고 격려의 형식을 갖춰도 좋다. 지금까지 칭찬을 남발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인정이라는 말을 하면 된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한다. 부작용도 없다. 어떻게 인정하면 될까? 굉장히 간단하다. 아이가 현재 열심히 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된다. 어린아이의 경우 감탄사까지 넣어 중계하면 더 효과적이다.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칭찬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엄마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이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가 공부하라는 말을 해야지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공부하라는 말을 해야지만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이런 엄마들을 잘 살펴보면 아이가 엄마 말을 듣고 그나마 공부하는 척이라도 할 때 꼭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넌 꼭 하라고 해야 하니? 언제까지 그럴 거야? 자기 주도학습 몰라? 이제 알아서 좀 해야지. 공부하는 척이 아니라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다. 겨우 하는 척 한다라고 여기지 말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같은 상황이지만 엄마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억지로 시작한 공부를 지속하게 만들 수도 있고 안 해! 하며 그만두게 만들 수도 있다. 엄마가 하라고 해서 억지로 공부를 시작한 경우라면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격려하는 말을 해주면 좋다.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공부하라는 말을 하기 전에 하면 좀 좋으련만 이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둔다. 지금 하고 있다면 그 또한 칭찬할 일이다. 앞에서 나온 이야기의 엄마에게 아이가 엄마가 하라고 할 때만 공부하나요?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알아서 할 때도 있어요. 가뭄에 콩 나듯이 해서 문제죠. 가뭄에 콩이 나다니 얼마나 기특한 일인가. 바로 그때다. 엄마는 그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너무 좋은 나무지. 어이구 웬일이야.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알아서 공부를 다 하네 라고 말하는 엄마도 있다. 아이 입장에서는 절반의 칭찬으로도 들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차라리 어이구 내견해, 어이구 예뻐라 하는 엄마의 속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야 아이가 알아듣고 뜻도 제대로 전달된다.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는 상당한 비유법이다. 엄마가 아이에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상징과 비유의 복잡한 말로는 말보다는 직설법이 좋다. 알아듣기 좋게 말해야 잘 알아들은다. 웬일이야? 내가 알아서 공부를 다 하고? 우와,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구나. 어떤 말이 더 나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이다. 말하는 엄마도 듣는 아이도 더 기쁜 말을 선택해 쓰는 것이 말의 효과를 높인다. 엄마가 공부하는 아이의 모습을 봐서 기쁘다는 말과 더불어 공부하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인정하는 말, 엄마는 가뭄에 콩이 난 기적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우리 딸, 우리 아들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엄마는 기뻐. 평소에 우리 아이들과 대화할 때 좀 이렇게 감탄사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세요. 어이구, 이게 어떤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혼자서 밥 먹고 나더니 혼자서 양치질을 하러 가, 혼자서 뭐 이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어 유치원 어린이집 갔다 와서 손 씻으러 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사소하지만 어떤 일상적인 일을 스스로 그냥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평소에 그게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 주시는 편이에요. 아이고,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아이고, 손 씻고 왔어. 아이고, 보자, 냄새 한번 맡아보자. 맞죠?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자기가 스스로 옷을 챙겨 입었으면 아이고, 이렇게 왜 멋지게 옷을 챙겨 입었어? 와, 최고인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당연히 옷 입는 거, 당연히 밥 먹을 때 제자리에 잘 앉는 거, 당연히 자기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했을 때 자꾸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가 확 뒤집었을 때 이렇게 항상 누워 있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탁 뒤집었을 때 우리 어때요? 와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때? 또 막 기어가 기었다면서 우리 막 육아일기 쓰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이렇게 탁 딛고 서는 거야. 그러니까 섰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어때요? 인색해져요. 그리고 표정도 점점 굳어져요. 그러면서 정말 잘하고 뭔가 이런 거에는 내가 좀 보지도 않고 인색하면서 자꾸 뭐 안테나를 어디다가 두냐면은 내가 요구하는 바들 있잖아요. 뭔가 이런 것들에 그 속에 자꾸 아이를 가두면서 불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엄마 마음에서 저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좀 느린 아이가 있으면 그 느리다에 어떤 초점을 두지 말고 조금 이 아이가 뭔가를 자기 스스로 수행했을 때 어때요? 크게 대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상들의 아이들 거를 사소한 거를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이렇게 우리 이런 어이구 그랬어, 어이구 진짜 멋지네, 어머 깜짝 놀랐네 하면서 막 손 씻으러 쫓아가는 아이 보고 어머 깜짝 놀랐네, 와 냄새 한번 맡아보자, 막 이런 것들 아이들 엄청 좋아해요. 그리고 막 양치질 하고 오면 해봐, 엄마한테 해봐, 지금도 해봐 이렇게 해요. 그런 것들 막 또 옷 입고 오면 둘이서 막 거울 앞에 서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아이들 의자에 앉혀놓고 바닥에 앉혀가지고 뭐 자꾸 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냥 손 한번 만져보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면서 정말 사소한 것들에, 요즘에 또 우리 열매반 친구들 보면, 7세반 친구들 보면 밥을 엄청 많이 먹거든요. 항상 선생님이 리필을 해서 이렇게 그걸 가져가시는데 쑥쑥쑥 크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기뻐해주고, 우와 밥을 갖다가 전에는 이만큼 먹더니 오늘 이만큼 보니까 키가 이렇게 쑥 큰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런 정말 사소한 것들. 또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항상 일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기분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주다가 또 조금 내 어떤 기분이 나빠져 있어. 그러면 또 뭔가 어떤 액션이 나올지 아이들이 엄마의 행동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한 아이가 돼요. 그래서 너무 막 이렇게 퍼주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너무 이 감정이 하루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예쁘다 해놓고 나중에 또 뭔가 못마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어저께 제가 그 모습을 봤는데 우리 작은 애가 강아지 보호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절대 안 하는 거 뭐냐면은 밥 주는 거.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강아지 밥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저녁에 밥 챙겨줘요. 근데 어저께 우리 딸이 완전히 맥시멈 막 짜증을 냈다 그랬잖아요. 밥을 주면서 항상 강아지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이 밥을 이렇게 딱 자기 사료를 이렇게 들고 평소 같았으면 앉아 기다려 하면서 이렇게 주는데 얘 말에 이미 짜증이 나 있어. 앉아 기다려 이 표정에도 기다려 이랬더니 강아지가 절대 기다리지 않고 얘 손을 팍 쳐버렸어. 쳐버리니까 사료가 이렇게 팍 흐트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더러누가지고 막 엉엉 울지는 않지만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얘가 막 안절부절 하면서 이걸 막 흩어진 걸 막 주워 먹으면서도 되게 불안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녁에 또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진정시키는데 그 예전 모습으로 진정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이들에 비친 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아이에게 비친 저의 모습도 그랬겠구나. 나는 모르고 지나왔었는데 내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했겠구나. 그 아이가 작은 아이가 강아지에게 사료를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속에서 제 모습을 봐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어제는. 그래서 근데 그렇잖아. 우리가 아이에게 막 이렇게 짜증을 내고 내 감정을 모르고 이렇게 했을 때 솔직히 기분이 좋아했으면 맞죠? 그 감정을 그대로 아이들이 느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알아차리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정말 민감하게 그거를 알아차리는데 또 동물은 더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아차리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무수히 많은 날들을 아이에게 그렇게 했구나 하면서 또 반성하는 날이었어요. 너 좋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야 라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이 좋을까요? 자, 이 공부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너무 훅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이 공부 잘하는 아이가 행복할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잘 살까? 막 이런 어떤 거를 놓았을 때 20살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을 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을까에 공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나는 뭘로 둘 것인가에 대한 정의 내리기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공부하는 아이 옆에서 엄마가 공부하는 아이의 공부를 격려할 수 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엄마가 옆에서 함께 공부하면 큰 도움이 된다. 엄마가 그냥 책상에 앉아서 뭐라도 이렇게 했을 때 나 공부하나 안 하나 보고 내가 저기서 부엌에서 뭐 하다가도 애가 지금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뭐 하고 있나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엄마가 본인이 필요한 것들 공부를 하든지 뭐 공부라기보다는 그냥 나에게 필요한 어떤 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엄마가 감시하는 것처럼 보이면 어떡하죠? 그러다가 헬리콥터 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을 때만 공부하면 어떡하죠? 결국 자기 주도학습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요? 자, 이런 불안들이 여기에는 계산된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해야지. 얘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우리가
계산된 행동으로 하면 절대 안 돼. 이게 그냥 우러나서 해야 돼. 내가 지금 그냥 뭐 자연스럽게 공부하고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이 옆에서 뭐 이렇게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은 뜨개질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활동, 취미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그냥 편안하게 하면서 너도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해야 될 거 뭐가 있는지 챙겨보면서 해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엄마들의 불안이 이해된다.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의 마음을 진심으로 가다듬으면 된다. 감시를 안 하면 그만이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널 사랑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와줄게 하는 마음으로 엄마도 책을 읽거나 교과서를 살펴보는 것이다. 제가 아침에 운행을 하면서 우리가 아침 시간이 좀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신호등이 이게 딱 걸리면 한 2분, 3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길 같은데 이렇게 주차가 막 이렇게 겹겹이 돼 있으면 차가 정말 이렇게 지나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골목을 이렇게 도는데 차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에 가깝게 돼서 이게 턴하려고 하니까 요 옆에 전봇대에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몇 초 더 걸리더라도 다 그 다음 골목으로 내려가서 넓은 길을 택해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그 원래 가던 길이 조금 빠르다고 그 길을 고집했으면 아마 저 오늘 그쪽 왼쪽 이 차가 그 전봇대에 긁혔을 거예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긁혀가지고 정비소에 차를 맡겨야 되는 일이 생기고 오히려 운행하는 게 중단되는 것보다 한 몇 초, 한 1분, 뭐 2, 3분 차이 나더라도 좀 둘러가는 게 오히려 더 빠른 길이다. 그리고 신호등에 딱 앞에 걸리면 초록불 건너려고 하는데 딱 앞에 걸리면 보통 2, 3분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차라리 3분 늦는 게 낫지 내가 마음 급하게 확 달려가지고 사고가 나면 어때요? 그거 수습하고 그 뒤에 운행은 못 하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안전하게 그리고 정상적으로 내가 운행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여기에 조바심을 가지거나 크게 세우는 차를 내가 욱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 공부를 할 때 내가 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엄마가. 맞잖아요. 그 욱하는 마음을 내므로써 결국 아이는 훨씬 더 많이 돌아가야 돼. 그 감정을 추스리는 시간도 필요해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차라리 그냥 참을인 3개 쓰고 큰 호흡 3번 하고 말을 안 함으로써 그게 길면 3분, 더 길면 한 5분, 짧으면 한 1분만 그 고비를 넘기면 오히려 더 아이에게 좋은 에너지를 준다는 거죠. 그 참을인 우리가 3개 쓰고 큰 호흡 3번 하면서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거 맛있는 간식이라도 하나 그때 입에 넣는 게 그 다음 내가 아이에게 보여줄 표정 그리고 아이에게 전달할 말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긴 어떤 호흡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어떤 사소한 것에 내 에너지를 사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풍경이다. 만약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다면 TV를 켜지 않거나 전화통화 등을 자제해 최소한의 배려를 하면 된다. 요즘에는 좀 트렌드가 거실에 텔레비전을 없애고 약간 서재처럼 꾸미는 게 좀 트렌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정의 어떤 환경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는 공부할 거라고 뭐 방에 들어가 있고 뭐 밖에서는 텔레비전 보고 나오면 텔레비전 보고 싶고 뭐 이런 거 텔레비전 뭐 요즘에 굳이 없어도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아이들이 이렇게 성장할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 이제는 요즘 텔레비전을 좀 없애고 아이들이 거실이라는 공간에 같이 함께 이렇게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신박한 정리 보면 아이디어 많지 않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 많던데 그런 거 보면서 공간을 딱 여기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어떤 거를 탈피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해야지, 뭐 거실에는 소파 있고 텔레비전 있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 많이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엌에도 우리 주방에도 마찬가지 제가 좋아하는 어떤 느낌의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거 그냥 키우기 쉽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냥 뭐 썩어난 유리병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하나 이렇게 그냥 붙여서 키우면 물만 갈아주면 돼요. 이런 거 군데군데 주방에도 저 이렇게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기분이 좀 좋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렇게 그냥 당연히 생각하는 어떤 우리 일상들을 생각을 조금 우리 생각 바꾸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공부는 즐겁게 할 수도 있고 마지못해 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우면서 엄마의 격려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 공부가 아닐까. 좀 이렇게 환경이라든지 생각이 조금 이렇게 느슨해지면 말도 좀 여유 있게 나가요, 우리가.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협소해지고 좁아져 있으면 말이 굉장히 날카롭게 나가요. 그런 거 느끼셨죠? 그래서 공부는 아이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엄청난 도전이기 때문이다. 엄마는 공부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는 아이에게 너 좋으라고 공부하는 거야 라는 말 대신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따뜻하게 제시하며 공부 의욕을 이끌어내야 한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오후부터 더 피곤해진다라는 말에 동감할 것이다. 엄마가 아이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는 말로 대부분의 일들을 대신하게 한다. 말이 많아지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몸이 좀 피곤한데 아이들이 성장하면 입이 좀 피곤해질 거예요. 말이 많아지거든요. 이제 아이는 많은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데 알아서 하지는 않고 엄마가 대신 해줄 수는 없으니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다. 딱 보니까 안 하니까 말로서 조절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관심을 갖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말하는데 그럴수록 효과는커녕 아이가 듣기조차 싫어하며 짜증을 낸다. 특히 공부와 숙제에서 심각해진다. 엄마는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아이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엄마는 왜 저러시지? 어차피 내가 할 건데. 우리도 학창시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런 기분 충분히 공감하시죠? 좀 말 안 하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텐데 굳이 그 타이밍에 우리 엄마랑 아빠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면서 미루는 아이가 엄마 눈에 찰 리가 없다. 1시간이나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이가 엄마 눈에는 후딱 하지 않고 딴짓하는 아이로 보인다. 엄마와 아이의 마음의 간격만 멀어진다. 엄마의 의도는 분명하다. 아이가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오늘 하루 이 타이밍을 놓치면 다음에 하기가 더 힘들까봐 엄마는 불안해 하시는 거잖아요. 아이가 노느라 게임하느라 TV를 보느라 공부를 미룬다면 굳이 지적하지 말고 기꺼이 하게끔 권유해야 된다. 몇 시부터 시작할까 뭉거적거리는 아이에게 하루 종일 붙잡고만 있을 거야 언제까지 그럴 건데 라는 말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런 말이 더 구체적이다. 어디까지 했는지 볼까? 언제까지 마칠 수 있겠니? 엄마가 좀 옆에서 도와줄까? 이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유효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아이에게만 맡기지 말고 옆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좋다. 때로는 협상도 필요하다. 아이의 주변에는 유혹하는 것들이 많고 아이도 공부 말고 더 재밌는 것이 하고 싶다 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므로 되도록 아이와 의논해야 한다. 당연히 아이가 직접 결정하게 하면 좋다. 숙제 먼저 하고 TV 볼래? 아니면 보고 나서 할래? 아이가 TV를 보겠다고 선택했다면 결정을 존중하며 아이의 특성을 파악해서 말을 덧붙인다. 그래, TV 먼저 봐. 그런데 보는 시간은 엄마가 정해도 될까? 공부는 몇 분 정도 할 거니? 30분. 그러면 TV도 30분 정도 보면 어떨까? 정답은 없다. 그동안 관찰한 아이의 특성에 맞춰 편안히 접근하면 된다. TV를 보면서 아이는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것이다. 엄마는 휴식이 아이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믿어야 한다. 아이는 믿는 만큼 잘한다. 엄마가 믿는 만큼 아이의 학습
효과도 커진다. 그렇겠죠. 아이가 열심히 할 것이라고 믿는 엄마는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로 아이의 학습 효과를 이끌어낸다. 이와 더불어 엄마의 말로 아이의 상황을 중개하면서 과정을 칭찬하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숙제를 하는구나. 어려운 문제인데도 끝까지 풀어내는구나.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너의 모습이 참 멋져. 이런 말 참 그 상황에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냉장고를 잘 이용하자.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습관이 안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학을 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문제집을 많이 푸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배워서 내 몸에 습관이 될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게 학습이에요. 이런 말, 우리가 엄마의 말 습관을 8주 동안 진행했지만 내가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다는 것은 학은 했으나 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하루에 한마디씩, 그래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면 또 하나 떼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은 긍정적인 감정으로 실어서 해야 된다라는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와, 내일은요 책거리 하는 시간입니다. 내일은요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 마지막, 또 엄마의 말 습관 마지막 수업이니까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내일은요 모르거나 틀려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자 편으로 마지막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되돌림 놀잇감 수업 10분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